얼굴 아나토미에 대해서 좀 오버롤하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할게요. 우리가 스칼프라고 하죠. 이 뼈 위에 있는 모든 조직들을 스칼프라고 하는데요. 이 스칼프는 레이어들이 있어요. 우리 몸에 각 두피부터 해서 진피, 표피 있고 뭐 파샤도 있고 뭐 스마스층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. 그 막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막들의 레러 한 글자씩을 따서 스칼프라고 하는 거예요. 이 레이어는 우리가 파샤 시간, 그러니까 바르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 레이어는 포장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장 표층에 스킨 있죠. 그 밑에 덴스, 커넥티브 티슈. 이 커넥티브 티슈가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여기서는 덴스 커넥티브 티슈가 있고 그 밑에 에피크라니얼 아포뉴로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근데 이 아포뉴로시스도 커넥티브 티슈의 한 종류예요. 그리고 덴스 커넥티브 티슈도 당연히 커넥티브 티슈의 한 종류겠죠. 그 밑에 보니까 루즈, 알레올라, 커넥티브 티슈. 이것도 사실 커넥티브 티슈의 한 종류고요. 페리오스티움이라고 하는 건 뼈막을 얘기하거든요. 뼈막도 커넥티브 티슈의 한 종류예요. 자, 그래서 이 커넥티브 티슈들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진 것 뿐이고요. 그 달라진 이름들의 한 레러씩을 따서 스칼프가 되는 겁니다. 얼굴에 있는 스칼프들을 보면요. 표층에 스킨 있고 이 서브큐타니어스 티슈, 피하 조직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보니까 파샤 있죠. 템포로 파리에탈 파샤. 이 파샤도 커넥티브 티슈의 한 종류고요. 프론탈리스, 머슬. 근데 아시다시피 머슬이 그냥 머슬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머슬 세포를 싸고 있는 막이 있잖아요. 이 막들도 커넥티브 티슈의 한 종류입니다. 페리오스티움, 크라니움, 뼈가 이렇게 있죠. 자, 그 다음에 다른 부위, 이 자이고매틱 본, 광대 밑에를 봐도 스킨, 피하 조직, 스마스층, 커넥티브 티슈의 한 종류고, 파샤, 페리오스티움, 자이고매틱 본. 다른 부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. 이런 다양한 레이어들이 있고요. 그 레이어들 안에 세포나 뭐 지방이나 윤활액이나 다양한 신경과 뭐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레이어들을 포장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포장지 안에 있는 서브큐타니어스 티슈, 그 피하 조직들인데요. 이 조직들 안에는 지방, 윤활액, 혈관이나 신경, 림프노드 이런 것들이 분포되어 있어요.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요게 살, 스킨이고요.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얇은 막 있죠. 우리가 이걸 슈퍼피셜 파샤잖아요. 이게 파샤 중에서도 표층에 있는 파샤예요. 그리고 이 지방 밑에 이렇게 하얗게 덮여 있는 거, 이게 딥파샤예요. 그래서 이런 포장지들 안에 이렇게 지방이랑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스마스 레이어. 얼굴 하면 스마스 하는데 이거 과연 스마스가 뭐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쉽게 생각하면 그냥 파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스마스의 풀 네임은요. Superficial Musculo Aponeurotic System입니다. 슈퍼피셜, 표층에 있다는 거고요. 머스큘러, 머슬이라는 얘기예요. 아포뉴로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결합 조직의 한 종류인데 힘줄 아시잖아요. 힘줄은 이렇게 생겼죠. 이 힘줄이 얇고 넓게 형성되어 있으면 아포뉴로시스라고 해요. 그래서 건막이라고 해요. 텐던은 힘줄은 건이라고 하고 아포뉴로시스는 건막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 1, 2, 3번 3번이 머스큘러 아포뉴로틱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 이게 스마스층이구나 아실 수 있겠죠. 가운데 그림을 보면
여기 스마스층이라고 되어 있어요. 하늘색인데요. 이 하늘색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주황색으로 바뀌었네요. 주황색이 뭘까 봤더니 플라티스마, 관경근, 머슬이에요. 위로 따라가 볼게요. 그때 남색으로 바뀌었네요. 남색 봤더니 템포로 파리에탈 파샤, 파샤라고 되어 있고, 그리고 위로 더 올라갔더니 다시 주황색으로 바뀌었네요. 프론탈리스, 근육이에요. 그러니까 근육하고 이 파샤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머슬하고 파샤, 아포뉴로시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스마스층이라고 부르는구나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스마스층을 이렇게 얇게 벗겨내잖아요. 그럼 이렇게 넓은 파샤층, 아포뉴로시스도 있고요. 근육도 있고 또 아포뉴로시스도 있고 근육도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.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면 되게 근육 세포들을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근육 세포가 아니라 근육 세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근육 세포를 싸고 있는 포장지가 있죠. 그게 진짜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인 거예요. 뭐 에피마이지움, 엔도마이지움, 에피마이지움 이런 게 진짜 그 근육들을 싸고 있는 막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색깔이 이렇게 봐서 여기는 결합 조직이고 이건 근육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. 실제로는 얘는 이 결합 조직이 이렇게 가다가 이 결합 조직 안에 근육 세포들이 차 있는 거고 근육 세포 없어지면 또 이런 색깔로 해서 이렇게 쭉 연결돼서 사실 커넥티브 티슈는 전신을 다 연결하고 있어요. 그 안에 근육을 싸고 있는 포장지 안에 근육 세포가 차 있는 것 뿐입니다. 그래서 스마스 레이어를 우리 거상 같은 거 할 때 요 어떤 한 부분을 잡고 끌어올리죠. 끌어올리면 요 아포뉴로시스 뿐만 아니라 머슬까지 다 같이 끌어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이 거상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럼 본인은 이거 당겨지고 싶으니까 거상 수술을 하잖아요. 근데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끌어올려진 것 같은데 표정 지을 때나 말하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해요. 왜냐면 이미 이렇게 당겨놓고 있으니까 자연스럽지가 못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술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먼저 하고 수술 고려해보라고 하는 게 회원들 입장에서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. 이런 부작용들이 점점 나오면서 디스크도 사실 그렇게 됐거든요. 한 10년 전만 해도 무조건 디스크, 수술. 근데 수술했더니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점점 안 해 하다 지금 운동으로 많이 바뀐 건데 성형 수술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. 그걸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더 안쪽으로 가면 유지인대가 있습니다. 유지인대도 커넥티브 티슈의 한 종류예요. 결합 조직이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. 자, 근데 이 유지인대는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스킨이 있고 다양한 레이어들이 있는데 그건 다 이렇게 평행하게 분포되어 있거든요. 근데 유지인대는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. 다시 말하면 내가 피부를 잡고 우리가 파샤 테크닉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잖아요. 움직이잖아요. 그럴 때 다 같이 끌려오려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유지인대들이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거상을 하려면 이 유지인대들을 끊어야지 끌어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유지인대들을 다 끊어내요. 그러면 당장은 괜찮은데요. 나중에 노화로에서 탄력이 떨어질 때 있죠. 원래는 요만큼만 떨어져야 되는데 유지인대들을 다 끊어놔가지고 더 심하게 끊어져요. 그래서 또 거상술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가장 좀 나중에 나이 먹고 하는 게 나아요. 왜냐하면 해놓고 떨어지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 또 올리거든요. 자, 그래서 요 유지인대가 요지 밑에가 페리오스티움 뼈막입니다. 뼈막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막들을 연결해서 요 표층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. 이제 얼굴의 유지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예 이렇게 막아놨어요. 이렇게 선을 따라서 이게 다 유지인대들 분포된 거거든요. 이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. 이 공간에 패드들이 있어요. 이렇게
패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지방들을 여기다 밀어내고 싶어도 여기에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밀어내지 못해요. 그냥 딱 자기 거 주머니가 있어요. 지방 주머니. 그리고 그걸 가로막고 있는 유지인대들이 있습니다. 이 유지인대들이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주름이 깊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성과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얼굴 축소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